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코노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걱정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전세대출 이야기인데요. 만약 정부가 전세대출 한도를 지금의 절반 이하로 확 줄여버린다면 과연 우리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사라지고 모두 월세만 내야 할까요? 오늘 이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의 미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대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알아볼까요? 전세 대출은 말 그대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은행에서 빌리는 돈입니다. 이 대출 덕분에 많은 분들이 목돈 없이도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죠.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방식인데요. 매달 월세를 내는 대신 집주인에게 큰 돈을 맡기고 2년 동안 집을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2년 뒤 계약이 끝나면 이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고요. 전세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거비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매달 내야 할 월세가 없으니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죠. 둘째, 내 집 마련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그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내거나 부족한 돈에 주택담보대출을 더해서 내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전세 살면서 돈을 모으거나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세 대출이 갑자기 확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상상해 봅시다. 정부가 가계부채 너무 많다면서 갑자기 전세 대출 한도를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여버립니다. 예를 들어 2억 빌릴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1억밖에 못 빌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변화, 전세시가 마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를 얻으려면 보증금이 4억 필요하다고 칩시다. 예전엔 2억 대출받고 내 돈 2억 보태면 됐는데 이젠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오면 내 돈을 3억이나 마련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전세는 꿈도 못 꾸게 되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들이 전세를 못 구하니 집주인도 난감해집니다. 전세로 내놔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세 매물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 주변에서 전세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변화, 월세는 폭등한다. 전세가 줄어들고 전세 대출도 어려워지니 사람들이 갈 곳은 월세밖에 없습니다. 전세 살던 사람, 새로 집 구하는 사람 모두 월세를 찾게 되죠.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월세 가격이 치솟습니다. 예전엔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원짜리였다면 이제는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가 150만원, 200만원으로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다. 앞서 말씀드렸죠. 전세는 내 집 마련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내 집 계약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사라지거나 전세 보증금을 갑자기 반토막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을 돈이 확 줄어들겠죠. 그럼 내 집을 사려고 해도 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대출 받기도 어려운데 내 돈까지 없으니 내 집 마련은 정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갭 투자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갭 투자 아시죠? 전세 보증금을 끼고 내 돈 조금만 보태서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인데요. 전세 보증금이 곧 내 투자금인 셈이었죠. 그런데 전세 대출이 막히면 전세 보증금이 갑자기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갭 투자로 집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죠. 투자 수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둘째,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매매 가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고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물량이 쌓이고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집을 팔 때도 가격을 낮춰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셋째,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듭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보증금이 줄어들거나 전세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돈이 부족해져서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집값은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겁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았던 지역이나 갭 투자가 많았던 아파트 단지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의 집값이 폭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승세는 꺾이고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전세 대출 축소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첫째, 주거비 부담 폭증.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오르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는 계속 오르면 저축은커녕 생활 자체가 빠듯해지겠죠.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둘째, 주거 불안정 심화. 전세 계약이 끝나면 또 이사를 걱정해야 하고 월세 인상 압박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가 어려워지면서 미래 계획을 세우기 힘들어질 겁니다. 셋째, 경제활동 위축. 집값 걱정, 월세 걱정에 돈을 쓸 여유가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현금 확보의 중요성. 대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비상금을 충분히 모아두고 주택 구매나 전세 계약 시 내 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둘째, 주택시장 동향 주시. 정부 정책 변화나 금리 변동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꾸준히 지켜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다양한 주거 형태 고민. 꼭 내 집이 아니더라도 장기 전세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약 전세대출 한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예상해 봤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지만 현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볼 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동하고 정부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코노톡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런 변화에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쉽고 유익한 정보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